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통장이 16만 개 가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에는 1순위 통장이 15만 9,003개가 몰렸는데요.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공급 부족 우려까지 겹치면서 청약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다가오는 올 하반기 7월부터는 11만 858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기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신탁 공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네네. 오늘 두 번째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신탁 공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그널 영상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돼 집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집을 경매나 공매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신탁 공매가 있는데요. 신탁 공매란 국내 11개 신탁사가 직접 보유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채무 불이행됐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담보를 가치 평가해 대출을 진행하지만 대출금이 한도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엔 중간에 신탁사를 소개해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이를 담보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 공매를 통해 매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경매와 또 다른 신탁 공매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탁 공매를 입찰하기 전에 미리 권리 분석하는 기법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 회사에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중요하겠죠. 신탁 물건이 있는데 신탁 물건에서는 신탁회사의 이합번의 개념이었죠. 신탁회사에서 그 물건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탁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을 텐데 권리란 무엇일까요? 신탁회사의 권리는 결국은
관리 부분이겠죠. 이 관리입니다. 이 관리를 해주는 단계에서 가장 1순위의 권리는 관리 비용이겠죠. 이 비용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탁사에도 관리를 해서 계약 금액을 매달 관리비 아니면 개월수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에서는 그 기본적인 관리는 뭐예요? 관리하고 있는 보존하고 또는 처분 이런 모든 부분을 개발까지 해서 승계계약에 따라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게 바로 신탁사다. 결국은 모든 이 물건을 관리, 보존, 처분, 개발까지 하는데 신탁회사에서는 위탁자죠. 결국은 위탁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매와 똑같다는 거죠. 권리, 신탁사의 권리는 위탁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회사의 의무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관리를 맡고 있는 신탁회사의 의무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회사의 의무는 수익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의무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위탁자가 있겠죠? 그 위탁자에서 먼저 토지의 개발 신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토지의 수익권자들이 있겠죠. 수익자, 이 수익권자는 신탁 등기와 신탁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 원부에 1순위 우선수익권, 2순위 우선수익권, 3순위 우선수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탁 대부분의 우선수익권이라는 건 1순위는 어때요? 저당권이겠죠. 저당권. 2순위는 시공비죠. 3순위는 시행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선수익권을 먼저 그 수익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의무 수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 물건 신탁회사에서 공개매각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게 실질적인 공적 매각이 있습니다. 공적 매각. 자, 공적 매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매라든지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공적 매각이라고 합니다. 그게 경매나 공매. 이거는 공매 중에서도 압류부동산 공매겠죠. 이 부분은 공적 매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 신탁 공매라든지 공매, 캠코 공매 중에서도 일부적으로는 유입부동산, 수탁부동산, 기타 부동산 이런 것들은 어때요? 공개 매각이라고 합니다. 공개 매각. 그래서 일반적인 공매 방식으로 공개 매각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일반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권리 분석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우리가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신탁 등기죠. 신탁 등기. 기본적으로 우리 이러한 모든 부동산 자체를 공매로 진행을 하는데 이 공매 자체는 뭐 해야 된다? 등기를 신탁회사로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뭐예요?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했다라고 하면 신탁 등기, 이 신탁 등기 시점으로 해서 이게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탁 등기 이후에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이전이 안 되죠. 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실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이후에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한번 먼저 보죠. 그러면은 신탁 등기에 있는 등기상에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예. 자, 그래서 등기부상의 권리에 신탁 등기된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어때요? 거기에다가 압류나 설정, 기타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우선 수익권의 금액을 파악한 후 매매가 가능하다. 우선 수익권은 어때요? 아까 말했던 근저당이죠. 예를 들어서 근저당 등기다. 한마디로 대출받은 부분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권을 파악하고 이게 권리로 매각을 한다라고 매매로 인수조건부 매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차상의 권리 분석은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상의 권리 분석. 자, 실질적으로 신탁회사로 이 물건을 위탁을 했다라고 하면 신탁회사는 이 물건을 공개매각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위탁자가 그 물건의 우선 수익권자한테 이자라든지 어떤 권리 하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물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도 있겠죠. 신탁 등기를 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결국은 신탁 등기에서 신탁 등기한 날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죠. 그 말소 기준 권리 전에 있는 임차권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인수조건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탁 등기한 이후에 위탁자가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위탁자가 관리하면서 어때요? 새로운 임차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되어 있는 이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임차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이후에 어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후순위의 임차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탁사로 이전 등기 전과 후로 대항력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신탁회사로 이전하기 전에 있는 임차권은 모든 걸 신탁회사에서 인수조건부로 매매까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 신탁공매에서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투자에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신탁 등기로 되어 있는 그 부동산에 어때요?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차로 사용 수익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어때요? 위탁자, 그 물건의 소유권이 지금 신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신탁으로 넘겨준 위탁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1순위 수익권자다라고 하는 시공사나 아니면 2순위 수익권자다라고 하는 시행사 부분과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현황상 권리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등기부상에 나오는 권리와 임대차상에 나오는 권리와 현황상에 나오는 권리가 다르다 그랬죠. 왜? 따로따로 이 세 가지 권리 분석을 새로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게 임대차나 현황입니다. 임대차에도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현황이겠죠. 이 부분은 현장을 파악해서 직접 여러분이 분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보시죠. 현황상의 권리 분석은 어디가 있을까요? 현황상의 권리 분석은 어떠한 권리들이냐? 유치권이라는 권리, 지상권이라는 권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부분은 또 따로 여러분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유치권은 신탁 등기 전후입니다. 신탁 등기상에서 유치권, 부동산에서 유치권이라는 어때요?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제3자 그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권 공사대금을 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에 신탁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대금이 있겠죠. 그 유치권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탁 등기 전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인정을 하고 관리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전에 유치권은 어때요? 매수인이 다 인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탁 등기 후에 유치권 공사, 한마디로 위탁자 또는 거기에 시공사 있겠죠. 시공사 입장에서 우선 수익권자인 시공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 후에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추가 공사입니다. 추가 공사 비용으로 유치권 행위를 한다. 유치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신탁회사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다.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 유치권은 낙찰자가 어때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전에 있는 유치권만 인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지상권이라는 게 있겠죠.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등기 전에 있는 실질적으로 신탁 계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권은 그래서 낙찰자 인수상이다. 이런 부분을 공고를 해놓고 매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 전에 권리분석 주의사항을 다 신탁회사에서 다 공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매 시 반드시 공고를 하는 부분을 반드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입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탁 공매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권리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탁 공매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어때요? 일단은 모든 사람이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서 오늘
물건을 가지고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경쟁률이 낮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탁 등기 후에 추가로 근저당이나 압류 등기가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소멸자입니다. 실적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낙찰자에서 인수사항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탁사에 의뢰하여 상담인도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나 이런 부분은 어때요? 경매계 계장님과 어떤 부분은 디테일한 어떤 상담은 불가하죠. 절차상의 상담은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신탁사에서는 이 물건을 공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서 우선 수익권자한테 관리를 하면서 어때요? 우선 수익권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신탁사에서는 매각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 자, 먼저 단점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신탁공매의 단점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일반 매매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위탁자의 어떤 그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부 매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부상 공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일반 매매로 된 신탁 등기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 그 부동산 물건의 이해관계인도 임차인이나 지상권자나 아니면 기타 권리자들도 이 물건 자체가 공매로 매각이 되는 줄 모른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인수조건부 매각 방법으로서 인수 권리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인수 권리 파악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어때요? 공고란을 보고 신탁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임차권이나 유치권자는 매수인이 직접 해결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임차권 그리고 유치권 신탁 등기 이후에 이 임차인이나 유치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때요? 신탁회사에서 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소멸되는 권리도 매수인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명도 또한 매수인이 직접 처리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후순위의 권리가 있는데 신탁에서 인정하면 어때요? 그대로 양도양수는 되겠지만 후순위에 아까 말한 거죠. 신탁 등기 이후에 있는 임차권, 유치권은 어때요? 매수인이 직접 명도를 해야 된다. 또 어때요? 이런 물건들에 분양하는 물건이 있겠죠. 실제 사전 분양이 있었던 물건입니다. 요즘 사전 분양도 이제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사전 분양에 있는 수분양자 그리고 회원들 이 부분들도 어때요? 인수 조건부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꼼꼼히 챙겨주시고 입찰을 해주시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신탁 공매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신탁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것을 신탁 공매라고 하는데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경매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등기 분석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대표님 직접 만나서 또 이야기 들어보시면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안성성 대표님 직접 만나서 또 강의도 듣고 간단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공부한 우리 신탁 공매를 또 실전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전해드릴 투자 정보는 신탁 공매로 접근하는 물건이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자, 먼저 보시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물건이 사실은 경매로도 나왔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위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 IC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187.63제곱미터, 건물은 162.2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4층 중에 지금 현재 1층과 1층을 하나를 샘플로 보겠습니다. 방 3개, 주방, 욕실 2개, 그리고 베란다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특징 먼저 소송 중이다. 이 소송이나 잔금 납부 소송 결과는 잔금 납부 후에 소송 결과를 인수하는 조건부 매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조건을 여러분이 신탁 공매에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정가는 어때요?
8억 3,600만 원, 최저가는 4억 1,800만 원까지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개요정보에서 입찰 정보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대상 부동산을 보시면 화도읍에 있는 금남 다세대 주택 102호, 103호, 302호, 401호를 전체적으로 어떠냐? 일괄 매각입니다. 일괄 매각. 이 일괄 매각 조건인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한 개 후만 입찰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차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죠. 여기서 1차에서 벌써 8차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찰된 감정가도 18년이고 지금 8차까지 떨어진 것도 어때요? 18년 6월 7일에서 결국은 어때요? 정지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 정지되어 있는 물건인데 제가 그랬죠? 신탁 공매는 공개 매각 당일만 아니라 유찰해서 정지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수의계약 어때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직접 신탁사와 계약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먼저 입지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입지 여건은 실제로 화도 IC에서 46번 국도 IC를 타고 금남 IC에서 쭉 내려가던 북한강 바로 앞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은 굉장히 깨끗하고 밝은 곳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그쪽이 어때요? 일반적인 주거 환경으로는 괜찮은 지역이고 주거 조건은 충분히 갖춰진 그런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신탁 공매 물건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북한강 앞에 있어서 정말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신탁 공매로 접근하시는 만큼 조건을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중인 물건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건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물인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격도 꼭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자, 건물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깨끗한 형태의 지금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물건에 1층과 3층, 4층 물건이 나와 있고요. 그 인근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형태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 보시면 출입구 입장입니다. 출입구 쪽에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에서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면서 어떤 깨끗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건물 내부 부분입니다. 입구, 현관문 자체도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입구에 개별로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하 주차장 부분도 어느 정도 다 완벽한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물건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보시면은 이 낙찰 건수는 실질적으로 어떠냐? 경매입니다. 경매로 과거에 진행됐던 물건 3년간 낙찰 건수를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예시를 해드릴게요. 17년에서 20년까지 낙찰 건수는 한 건인데 그 한 건에 대해서 입찰이 4명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4대 1의 경쟁률을 보여왔고 감정가는 그때 당시 어때요? 그때 당시에 4억 4,700만 원이 감정가였습니다. 낙찰가는 6억 9천만 원이 낙찰. 한마디로 어때요?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라는 소리죠.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최저가 부분이 있었어요. 자, 먼저 이 물건 경매로는 154.36%에 낙찰됐다. 100%를 초과했다는 소리입니다. 18년도에 그 가격대를 여러분이 한번 비교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평균 낙찰가 말씀드렸고, 자, 먼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154% 정도에 낙찰됐는데 이 물건이 어때요? 신탁 공매로 만약에 매각했을 때 실질적인 투자 포인트, 이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경매 물건보다 더 실질적으로 어때요? 저렴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물건 어때요? 물건 확인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매보다 저렴하고 입찰 전에 신탁사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현장과 인수 조건, 현장도 확인하고 인수 조건도 확인해서 여러분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의 예상 가격을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이 감정가가 8억 3,600만 원이 감정가입니다. 아까 6억대의 경매로 낙찰받았죠. 최저가는 어때요? 4억 1,800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제가 그랬죠? 수익계약도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했어요. 입찰 보증금 10%입니다. 4,180만 원. 잔금 부분은 일괄로, 잔금 나머지 부분은 잔금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가는 실질적으로 최저가 이상 희망하는 게 신탁 공매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물건이 유찰돼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계약도 가능한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물건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신탁 공매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을 또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NPL의 기본과 개념과 또 부실 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대표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고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팔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에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 안의 중개실장 집통.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장마가 좀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물건하고 고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이사님께 상담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할게요. 끝번호 988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내년까지 상계동 9단지 아파트를 양도해야 되는데요. 지금이 매도 시기일까요? 서울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아니면 그냥 재건축까지 보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매도 시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세금분에 대해서 보니 또 1가구 2주택자 이상이신 분들한테 문의 전화가 상당히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좀 세밀하게 좀 봐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 일단은 투기 세력, 소위 말하면 갭 투자를 투기 세력으로 봐서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의도하려고 하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구단지도 거의 포함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뭐 세금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세금 때문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매도를 할 때 그 매도 시기를 잡아서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굳이 뭐 세금 때문에다 그러면은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구단지 잠깐만 설명드릴까요? 뭐 구단지는 바로 앞에 이 마들역 쪽 있죠. 마들역 쪽 주변 지역에 이제 구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뭐 마들역뿐만이 아니라 그 라인이죠. 창동에서 올라가는 그 라인 자체가 다 뭐 주공 아파트 단지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재건축은 좀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조합원들이 다 오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이 이익 환수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 내용을 좀 뜯어본다면, 이게 준공이 되고 준공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기 때 이제 아파트 공시지가가 이제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어떤 비율이 좀 정해지는데, 그 안에 뭐 기타 비용, 소위 말하는 안에 이제 아파트를 질 때 고급화 정책을 써서 뭐 이렇게 뭐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거는 아직 일부분에 좀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평성, 이 형평성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형평성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지금 현재 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입지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마들역 쪽에 있는 9단지, 위쪽에 있는 12단지, 또 바로 밑에 있는 창동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뭐 7단지라든가 이 라인 쪽에 있는 재건축은 어쨌든 간에 가격을 계속적으로 주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재건축을 해서 준공이 되고 그 후에 매도 시기를 잡으면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투자한 것 대비해서 이제 많은 이익이 좀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기는 좀 길다는 거죠. 어떤 시간을 전세라든가 반전세를 넣어서 이 아파트를 잘 활용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나한테 있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세금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적정한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이 창동 쪽에 있는 뭐 창동이라든가 바로 옆에 있는 그 뭐랄까요, 자동차 학원, 이 자동차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또 이 7호선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GTX 라인과의 맞물리는 거, 이런 것도 어떤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 한 4년 안쪽에서 어떤 그 이익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뭐 세금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한 4년 이상은 좀 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후에 뭐 재건축이 어떻게 되느냐는 또 한 번 더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한 4, 5년 후를 봐주셨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930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양주 옥정 프로지오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는데요. 2주택자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망이 괜찮다면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매도 타이밍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으로 가서 아파트의 매도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언제가 좋을까요? 예, 이 옥정 신도시 하게 되면 이 7호선 라인이죠. 이 7호선 라인의 연장 사업과 바로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도가 개통되는 시기를 2021년에서 23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 아마도 2021년 이후면은 좀 어느 정도 이 도로라든가 모든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옥정은 옥정 나름대로 하나의 좀 특징과 이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옥정 신도시가 이렇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위치해 있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옥정 신도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안쪽에
그 산업단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좀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옥정 안으로 들어가는 이 7호선 연장 사업이 이제 확정이 돼서 여기서 진행을 하겠죠. 현재 좀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까지 진행이 된다면 장암역에서 이제 옥정까지 쭉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위쪽으로 움직이는 제2외곽순환도로예요. 이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옥정 신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또 옥정 신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이 산업단지들, 그러니까 물류창고, 그 김포공항과 인천과 연결되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물류창고라든가 어떤 그 산업단지들이 이 신도시 외곽순환도로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다양하게 좀 움직일 것입니다. 그 포천이라든가 그 중에서 포천이라든가 양주 이런 부분들이 토지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고 임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옥정에 있는 신도시 이 아파트 자체를 매도 시기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2년이라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후에 이 지하철 7호선에 대한 연장 사업이라든가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무난하게 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2년 이후에는 적정하게 매도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현재 입장에서는 7년 전에 구입을 하셔서 지금 현재 7년 전인가요? 좀 계속적으로 분양받아서 계속적으로 거주를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셨다면 타이밍 자체는 한 2년 이후에 좀 잡는 게 낫다. 또 하나의 뭐냐면 전세를 좀 돌린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게 올해 좀 지나게 되면 전세가가 조금 좀 하향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전세가가 하향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잘 좀 이어가신다고 한다면 적정한 매도 시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2년 후에 생긴다. 이렇게 좀 결론 내드릴게요. 네,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상담들이 모두 다 다주택자분들의 매도 타이밍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가 다주택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이 워낙 고강도 대책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들 세부적인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보고 또 다양한 전략까지 얻어갈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료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요점 정리해드리고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알아보면서 또 세테크 방법까지 모두 체크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 모두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예약 전화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 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로 가서 상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하남 미사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파트 규제는 6.17 대책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매도를 해야지만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매도를 잡았을 때 많은 또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그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상가, 소위 말하면 대출을 활용해서 뭔가를 구입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흐름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좋은 상가들을 잡을 수 있는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가지고 나온 부분은 이 미사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이 미사지구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는 지하철 5호선도 이제 한 올해 이제 8월달, 9월달이면 이제 개통이 될 것 같고 또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도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종의 어떤 호재로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해낼 수 있다. 상당히 좀 안정이 되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본 물건은 이 5호선 강일역과 미사역에 좀 인접이 되어져 있고요. 이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44.83평방미터입니다. 계약 면적이 약 한 88.77평방미터가 나오고요. 현재 지금 지하 2층과 지상 5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건물이 다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되고 현재 2층에서 5층까지는 현재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가 현재 입점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어떤 편의점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편의점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뭐 매매가는 9억 3천만 원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는데 대출과 이 보증금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적정한 투자 금액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수익형 부동산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고요.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또 미래 가치 상승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상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그럼 이 상가의 입지와 함께 또 호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미사역 쪽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이 9호선 라인이 움직이는 역과 이 5호선 라인이 움직이는 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가 밀집된다든가 또 이게 상업지역이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5호선 강일역과 5호선 미사역과 인접해져 있는 지역이고 주변 지역 자체가 아파트 세대뿐만이 아니라 뭐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라든가 이 강일 첨단 업무 산업 단지라든가 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산업 단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과 인접거리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실과는 불과 약간 10분대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기에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변 지역이 부채꼴 모양 형태로 해서 아파트가 퍼져져 있습니다. 약 한 3,600세대, 거의 뭐 4,000세대, 또 6,000세대 정도가 꾸며져 있는데 이 미사 쪽에 좀 약간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만들 때 이 상가 쪽 지역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아파트에 있는 단지 내 상가 비율을 상당히 좀 적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세탁소라든가 세탁소라든가 이런 게 부동산이라든가 이 몇 개 들어오면 거의 이제 상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3,000세대, 거의 한 4,000세대, 6,000세대가 되는 이런 어떤 세대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이 상가 안쪽으로 밀집되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뭐 가로수길처럼 도보 거리를 좀 만들어놔서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떤 편리성을 제공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지식산업센터에서 만들어지는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 지역에 현재 한창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 인구, 즉 직장인에 대한 인구라든가 아파트 세대 인구가 상당히 좀 안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미사역과 그 강일역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이제 8, 9월 달이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건물 특징은 이 현재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로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2층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외래문화센터라든가 이 가족분만실 또 6층까지 힐링 정원이 좀 되어져 있고 1층에는 약국이 좀 현재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물건은 이제 구분 상가 물건인데요. 이 상가를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코너변에 위치했습니다. 또 양쪽에 그 뭐 8m 도로라든가 6m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가식성과 집견력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게 2A 방식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 2A에서 현재 좀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에 하나의 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주차장을 상당히 좀 비좁게 만들어서 그게 좀 하나의 좀 단점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A 시스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넓게 좀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렇게 폭 넓게 만들어지게 되면 차를 끌고 와서 이용하는 어떤 그 고객들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가격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가 9억 3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좀 예상 임대가가 7천에 약간 350만 원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편의점으로 뭐 본점하고 직접 의향서는 현재 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한 호스만 쓸지 한 호스와 2개 호스를 쓸지를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의향서만 좀 받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증금과 대출, 이 대출도 약 한 50% 정도를 좀 받는데요.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약 한 3억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3억 9,500만 원에 월 350만 원 하게 되면 상당히 조금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돈에 여유가 있어서 대출 안 받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입니다. 또 병원들이 이미 입점해 있고 1층 코너에 있는 상가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으로 가서요. 통건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현재 좀 땅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괴안동 상당히 좀 특징적인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만큼 전세가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투자금을 상당히 좀 적게 가면서 내가 통건물을 하나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205.5 평방미터니까 약 한 63평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규모는 지상 5층에 7세대로 지어지고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호실 자체를 올 전세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월세를 받아서 이게 월세를 받으면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을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비율에 따라서 실투자금을 상당히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15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전해드리는 정보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통건물이고요. 임대 수익 풍부하고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전해드리는데요. 자, 그럼 이 통건물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입지와 함께 또 호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이 역곡역에서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역곡역 하게 되면 하나의 좀 특징이 있죠. 바로 밑에 쪽 이 도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도로라인을 기준해서 여기가 이제 항동지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괴안 이 공공택지개발지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 상업단지들이 이 역곡역 쪽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지금 이 다세대 밀집촌으로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역곡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인구가 좀 몰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이 물건지 뒷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각종 개발 호재들이 바로 뒤편 쪽으로 좀 몰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역곡역 쪽 주변으로 해서는 이렇게 시흥 IC라든가 이 서부간선도로 이 광명 IC와 인접거리에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 지하철을 이용하시게 되면 각 주요 역사가 뭐 20분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하기에도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호재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개완지구가 하나의 좀 호재거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역곡 구도심 지역과 이 소사 구도심 지역 또 옥길이나 향동지구가 이 물건지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또 역곡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도 현재 지금 진행을 현재 좀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괴안지구 쪽에서 한 1,006대 정도의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관공서라든가 이 초등학교가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쪽에 있는 전세가가 오히려 상당히 좀 현재도 전세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역곡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통건물이고요. 또 직장인들,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게 시흥 IC, 또 교통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이 물건을 둘러싸고 주변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건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건물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보기 전에 이 건축 설계에 대한 개요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다세대로 지어질 물건입니다. 그래서 2층에 근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생 다세대 주택이다, 다세대 주택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현재 전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죠. 이게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둔 어떤 가구수들이 상당히 좀 밀집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3룸 구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에 따라서 투룸과 원룸이 좀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분양 면적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주변 지역보다 상당히 좀 넓게 좀 지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현재 지금 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헐고 현재 지금 평탄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매수인의 입장에 따라서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지을 것이냐를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를 좀 더 크게 해서 실거주 형태의 3룸 구조라든가 이 4룸 구조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이 안쪽에 들어가는 원룸이라든가 이 1.5룸 정도의 구조를 뭐 3룸으로 바꾼다든지 또 이제 2룸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좀 더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해서는 6m 도로변이 위치해 있고요. 또 뒷면으로 해서는 또 3m 도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쑥 들어가 있는 물건 자체가 아니고 이 양쪽으로 해서 도로와 맞물려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상 임차 현황입니다. 이 물건 자체를 이 전세가로 올 전세를 다 나서 나는 주인세대 거주를 안 하고 올 전세를 할게라고 이제 하게 되면 거의 매가 자체가 거의 전세가 자체가 거의 매가 수준입니다. 거의 뭐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전세가 자체가 약간 15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매매가 수준에 임박해 있죠. 그만큼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렇지 않고 전세와 월세를 좀 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전세 월세를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그 호수에다가 대출을 좀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과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월 약 한 150만 원 정도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좀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한다 그러면 현재 15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전세와 월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약간 전세 보증금 11억에 대출을 약간 3억 3천만 원 정도를 잡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실투자금 자체를 약간 1억 1천만 원의 통건물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상당히 많은 호재거리로 좀 가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또 매도 타이밍을 또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서 통건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또 세미나 참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6.17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부동산 대책 요점 정리와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정책 흐름과 함께 또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 방법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꼭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며칠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면서 좀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 내일부터는 또 다시 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항상 문의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자로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저희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